김치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부천을 앞으로 또 경기도를 이끌어갈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님들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담대한 소통. 한선제. 부천의 희망. 한선제. 네. 미래도시는 인문학과 문화예술, 신기술이 융합되는 도시를 미래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부천은 방금 원혜영 대표님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창의 문학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21세기는 스마트 도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은 이미 GIS라는 버스 홍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다른 도시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스마트 검침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스마트 도시가 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진보하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화면 주세요. 그 화면 방금처럼 화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혁신하는 도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기업이 유출이 되지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도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은 밖으로 탈출합니다. 지금 부천이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천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첨단 지식경제 그리고 관광산업이 두 가지 성장 동력이 되어야만이 부천이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약 800개의 제조업이 있습니다.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가 부천입니다. 제조업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첨단 지식 경제를 융합해야 합니다. 미국은 벤처기업이 4%밖에 안 되는데요. 일자리의 40%를 벤처기업에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영국도 일자리 60%를 벤처기업에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동서남북 B1, B2, B3 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이 문화특별시인데 이제 문화특별시는 우리만 보고 즐기는 특별시가 아니라 이웃도시 먼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 부천시의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보러 옴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을 산업화 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화면 넘어갑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6대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미래 세대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 행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부탄을 방문했습니다. 부탄 총리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지 못하는 나라는 국가로서 존재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11위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1인당 3만 불의 국민소득 국가입니다.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을 치른 몇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도시 품격에 맞는 경제 수준에 맞는 행복지수 모든 정책에 도입해야 됩니다. 안전과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세먼지, 과거에는 아이들의 사망의 질병으로 사망을 했지만 지금은 교통사고로 죽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제로와 미세먼지 없는 부천. 그럼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환경 예교를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생활미세먼지, 산업단지, 공사현장, 도로 이런 데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지방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면 됩니다. 문제는 24시간 중에서 89%를 실내에서 생활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정, 각종 복지시설에 공공재를 투입해서 공기청정기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됩니다. 미래 세대 중요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2.7%인데 부모님들이 세감하는 실업률은 약 30%가 넘습니다. 청년 일자리 국가나 지방정부, 기업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출산율이 0.08%입니다. 271개 도시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인구가 줄면 대한민국이 소멸국가 1위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영태 교수는 부천시가 인구 절벽 제1호 도시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젊은 주부님들 아이 하나씩 더 낳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 환영 정책 제가 작년 7월달에 제안해서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면 넘겨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경제, 생활경제, 공유경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일자리, 또 도시활력, 문재인 정부가 50조를 투입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힘차게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려면 도시공원, 주차장, 이면도로 이런 것들을 함께 조성을 해야만이 도시재생의 효과가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저는 부천시가 재생주인공 특별하게 2천억 원을 조성을 해서 도시재생 선정된 지역 먼저 300평에서 500평 정도의 땅을 매입을 해서 지상에다는 도시공원, 지하에다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가 주차장 때문에 이웃과 싸워서 사고 나는 일이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더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내 삶을 바꾸는 도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준비하신 한선재 의원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양방향 소통의 시간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시민이 묻고 저자가 답하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한선재 의원에게 부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필요한 제안, 바람, 아쉬운 점을 질문해 주실 수 있는 분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할 때는 자기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첫 번째 질문을 하실지. 예. 젊은 친구 일어나세요. 손 드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부천에 살고 있는 대학생 김시현입니다. 부천이 문화 도시라고 하는데 사실 청년이 문화를 누리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 도시라는 부천에 맞게, 이름에 맞게 좀 청년을 위한 문화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저는 부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왔는데요.
부천에 별로 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얼마 없으면 제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이나 다른 곳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제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해서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부천에서 살 수 있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전문가 한선재 화이팅! 정책가 전문가입니다. 시장 전문가가 우리 김시현 선생 감사합니다. 부천이 이제 문화특별시인데 아트밸리 교육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있고 또 이제 생활문화예술 우리 정인남 전 과장님 계신가요? 그때 이제 생활예술제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청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청년들도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이 친구들이 좀 모여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우선 공간이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공간도 있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예산이 필요하겠죠? 예산도 좀 2018년도에 좀 청년 문화 활동을 위한 예산을 좀 늘리는 방안을 제가 뭐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가 되면. 네. 그런데 이제 사회가 구조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이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부천시도 그러면 청년 일자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뭐 기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이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무료로 제공을 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창업이라는 것이 한 번 해가지고 성공하면 다 빌 게이츠처럼 창업을 하겠죠. 3번 정도 이제 통계로 보면 실패를 한다고 해요. 실패했을 때 재개할 수 있는 용기,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그래서 기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중소기업부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민간 기업 간의 MOU를 체결해서 각 지역에 청년이 맞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역할, 그것을 아마 상공회의소나 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합니다. 예, 한선재 의원님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한정동에 살고 있는 금미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구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금요일에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조례가 상임위가 남아있고 또 다가오는 16일에 본회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같이 10수년째 재개발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합 진행에 문제가 있는 구역에 있어서 어떤 지원 방책이나 어떤 방향으로 이 지역을 새로이 만들어갈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김한수 시장이 그 8년 시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뉴타운 해제에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거기에서 이제 전력을 많이 소비했다. 이게 이제 본인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제 부천시가 2015년도 국토교통부 조사에 의하면 부천시가 37개 동에서 22개 동이 세태 심화 도시입니다. 그래서 개발해야 될 것과 재생해야 될 것과 그다음에 보존해야 될 것, 역사,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나눠서 재개발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좀 행정 비용이 들더라도 지원을 해서, 그 지원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시장에 안 돼서 모르겠지만 그 공원은 일정 부분 이제 그 공공재가 아닌 조합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도로는 사실 도로하고 공원은 공공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걸 공공재라고 그러는 건데, 그 공공재는 좀 공공재를 투입을 해가지고 재개발을 하면 그만큼 본인 부담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그런 개발이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재생할 것은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조 원을 이제 지원을 해서 도시 재생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 재생 지역으로 3정 정도 국가에 선정되면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 주인공,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 인도, 공원을 일단 여기다 이제 재생까지 포함을 해서 이 특별 해결을 한 2천억 정도 조성을 합니다. 시에. 옛날 방금 원행 시장도 계셨지만 주차장 특별 해결을 만들어서 그 주차장 할 때만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도 한 2천억 원의 특별 해결을 만들어서 재생 지역에는 아까 말한 대로 공원과 주차장과 이면도를 함께 정비해 나가면 3정 정도 재개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거기 있습니까? 예, 아버님. 아버 저쪽입니다. 한 선생님 왼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니어 미디어 스마트폰 명무회 회장 송조헌입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들이 일자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 노인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상향을 하든가 그렇다면 타파를 해가지고 전체 노인이 참여를 해서 노인들이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면서 또 일자리의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적 비용을 지르려면 이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러면 좀 어르신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시니까 70세 이상을 노령인으로 본다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건강하게 생을 마감하셔야 사회적 비용이 들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보험 제도니까 병을 입원하면 그걸 다 이제 의료보험으로 이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이제 의료보험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쌓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프신 어른들이 많으면 그 비용이 계속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르신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빈곤 문제고 하나는 이제 일자리 문제인데 OECD 국가라고 이제 좀 부자 나라에서 사는 이 클럽을 OECD라고 그러잖아요. OECD 국가에서 그 어르신들의 그 빈곤율이 49.5%예요. 그러니까 10분 중에 5분은 내 삶을 혼자 스스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금을 주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국가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규정이 많잖아요. 어르신.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일자리와 공공민간에서 만든 일자리를 분리해서 제가 그 한 달 전에 인천에 갔다 왔어요. 어르신들 일자리 그 이제 정책 탐방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구청 지하실을 어르신들 일자리로 내준 거예요. 거기서 민간 기업에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맡기는 겁니다. 그럼 뭐 20만 원을 벌는 어르신도 계시고 또 30만 원을 버는 어르신도 계시고 그래서 민간에서 위탁하는 일자리는 본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또 국가가 일정 부분 이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 제도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 소득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 국가라는 게 이제 뭐 돈이 많으면 모든 분들한테 다 공공기획을 줄 수 있지만 국가가 아직까지는 그걸 하지 못한다. 그래서 민간이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그런 뭐 계층,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6시 10분에 끝나려고. 예. 합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이기도 한데요.
우리 후보님이 굉장히 교육 정책에 관심이 평소에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부천의 24월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성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그 특성화 교육 과정 프로그램이 24개 교회에 25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당 한 1억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예산이 큰 거에 대해서 수혜받고 있는 학생들은 일부이고 거의 24개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해당하는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게 예산에 비해서 효과도 지금 현재 2년 차이긴 하나 효과도 떨어지고 있고 형평성에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3분의 1 받고 있는 학생 말고 3분의 2의 학생에 해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보완,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장의 학부모들은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 정책이 있는 차이다 보니까 잘 자리 잡기 위한 시행착오다, 제대로 된 시행착오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나 어쨌든 우리 부천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정말 존중받고 있다, 예산을 지원을 잘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 후보님께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후보 아닌데요? 후보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 소강, 경찰, 민생의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그 세 가지 영역은 시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와 분권 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교육, 소방, 경찰은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을 넘겨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제가 이제 지방자치를 전공하고 도시행정을 공부했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왜 안 될까요? 중앙정부가 권한을 밑으로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국회 권한이 줄어듭니다. 장관 권한이 줄어듭니다. 주겠어요? 안 줍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개 영역은 우리 삶의 질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기관이 연계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 자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부천 시민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왜 부천에 살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교통이 좋아서, 서울하고 인천하고 출퇴근하기 좋아서 그렇겠죠. 근데 교육이 좋아서 부천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머님들은 10명에서 6명밖에 4.6%밖에. 심각합니다. 우수인지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인구가 유출되는 도시는 그것은 정말로 쇠퇴로 가는 길입니다. 쇠퇴로.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육 경쟁력은 도시 경쟁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핀란드식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모든 공공교육은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부잣집 자녀도 가난한 집 자녀도 다문화 자녀도 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간에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공부 못하는 아이도 있잖아요. 경제가 어느 정도 중상위층 학생들은 그것이 초중고 대 시장에다 맡기면 돼요. 그렇지만 하위 그룹에 있는 학생들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의장할 때 우리 김한수 시장 이제 취임하시고 교육 경비를 일반에서 5%까지 늘립시다. 그러면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의장 2년 할 때 3%까지 늘렸어요. 근데 제가 의장 안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되잖아요. 평균한 지. 그래서 지금 얼마냐? 2.98% 떨어진 거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데 들 수도 토목토건으로 상징되는 보도블록 굉장히 불신하죠. 예산 쓰기 위해서 보도블록 공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보도블록 수명제를 시행하면 그 예산은 1년에 한 10억씩 많습니다. 보도블록이 깨져가지고 못 쓰는 요즘 기술 지어가지고 없어요. 되집어 쓰고 색칠해 쓰고 그러면 10년 씁니다. 1년에 10억 절감하면 10년이면 100억이잖아요. 그래서 교육경비를 일반 예산 5%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경비가 예산이 투입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도를 만들어요. 일명 부천시 교육자 협의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것은 교육청,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시공무원 이 4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역교육 협의체를 만들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그 예산이 그럼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를 우리 영어로 활류라고 그러는데 그걸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바꾸고 잘못 집행된 예산은 다르게 쓸 수 있도록 그것이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문제도 지적을 하고 대안도 지적을 대안도 내는 그러면 아마 부천경비 상당히 진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경유가 31개 시군인데 초중학교 학력 수준이 27입니다. 27개, 31개 지역에 있습니다. 소산동에 있는 학생과 중동에 있는 학생 같은 5학년인데 실력이 똑같을까요? 부천 학생과 수원 학생이 실력이 똑같을까요? 지역 간 학력 격차, 도시 간 학력 격차, 이건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부천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 자녀들은 학력 수준이 31개 도시에서 27밖에 안 되는가? 이거 심각합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는 정치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중3 아이들이 반예로 고등학교 진학하는 비율이 2016년 통계 867명이거든요. 작년에 한 670명 정도로 한 70명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수 인재들이 700~800명씩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 고등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특성화 고등학교는 2년째 가는데 학생도 학부모도 그 특성화 제도가 성공할 것인지 여부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 아이 시절에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이 실패하면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 관계자 협의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또 내년부터라도 단체장이 좀 바뀌면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교육 경쟁력이 앞서는 지역, 도시, 그것이 도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량한 마음과 담대한 소통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주는 많이 부족하나 따뜻한 마음과 정의로운 행동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파이팅!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선재 의원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제가 출판 기념회를 제 지역구인 이곳에서 개최한 것도 부천 시민, 소사구민, 소사번동 3동 의 유권자들 감사의 인사를 이런 방법으로라도 드리는 것이 도움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책을 사지 말고 정책을 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제 자랑 아마 그 원혜영 시장님하고 김만수 시장하고 우리 김상희 의원님 다 해버렸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과 집단 지성 이런 사람들이 바꾸잖아요. 내 삶을 대통령이 바꿔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는 시장이 만듭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도시를 바꾸는 것입니다. 함께 도시를 바꿀 준비가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네. 저는 여기에 모신 모든 분들이 한선제였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제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한선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경계해 주시고 환영해 주십시오. 부천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저는 한선재 의원님을 의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주 익숙합니다.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큰 일을 해오셨습니다. 아마 우리 부천이 이제 전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도 우리 한선재 의장님의 소신과 꾸준한 어떤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도시 부천의 성과를 딛고 더 크고 더 높은 꿈을 설계도에 그린 우리 한선재 의원님의 이 설계에 제가 더 믿음과 기대가 가는 것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든 설계도이기 때문에 더 힘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습니다.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선재 의원님께서 출판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한선재 의원님께서 16년 의정활동 하시면서 우리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부천을 발전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바뀔 수 있는 이 부천 발전의 설계도를 마련하시고 이렇게 오늘 출판기념회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고 제가 한선재 의원을 옆에서 늘 보면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열정적이지만 그렇지만 소리내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두루두루 살피면서 경청하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대로 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그리고 추진은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정말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모든 덕목들을 갖추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실현하고 또 우리 부천 시민들도 덕분에 행복하고 내 삶이 변하는 그런 부천 속에서 함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 생활문화 예술을 하는 그 아마추어들입니다.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어떤 그 한선재 의원을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틀린 적도 많고 그런데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고급 커피점의 베스커, 고급 브런치의 베스커,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커.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탄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실 여기 메밀국수 3개만 주세요. 사장님 여기 메밀국수 하나 주세요. 여기 메밀국수 2개 주세요. 여기 메밀 샤브샤브 주세요. 정말 맛있어. 맛을 담았대. 이렇게 직접 손으로 면을 뽑고 직접 뽑은 메밀면을 우리 몸에 좋은 알칼리물로 삶고 그 메밀면을 가지고서요 메밀국수, 메밀전, 수육, 샤브샤브, 낙지까지 만듭니다. 메밀의 명가 자가지면의 최고의 기술을 가진 활짝 피는 메밀로 빨리 오세요.